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 위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도로 위 차량 3대를 덮쳤고 충돌은 끔찍했습니다.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단 한 명, 한국산 SUV를 운전하던 여성이 멀쩡히 스스로 차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이 놀라운 사고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악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이콥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서 화물 운전을 하는 제이콥입니다. 38살 전직 해병대 출신이라 차를 고를 때도 늘 튼튼한 놈만 찾았어요. 미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꽤 강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우리 차에 담겨 있어요. 그걸 외국차로 바꾸는 건 애국심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차, 특히 한국차에 대해선 안 좋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디자인만 요란하고 정작 사고 나면 박살나는 차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집 차고에는 10년 된 미국산 SUV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하고 믿음직한 제 오랜 동반자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차지.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13살 딸 에밀리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이 전기차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면에는 유선형 디자인의 한국산 전기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빨 빠진 토스트를 씹으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자라서 차를 살 때는 아빠가 제대로 된 미국 차를 골라줄게. 그런 위험한 차는 생각도 하지 마. 그건 그냥 번쩍거리는 깡통이야. 에밀리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죠. 아빠는 왜 항상 그래요? 요즘은 한국 차도 정말 좋다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고 그래? 실제 도로에서 20년 넘게 달려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죠. 에밀리, 아빠는 약간 고집이 세. 이해해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차가 최고야. 그게 내 신념이야.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수입차 모델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한국차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 많네. 회사에 도착해 트럭에 올랐어요. 오늘도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며 화물을 배송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제 본 자동차 광고 이야기가 나왔죠. 제이콥, 요즘 한국차 광고 봤어? 기술이 미쳤다더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미국 브랜드가 최고지. 미국 차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몇십 년 된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겠어?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만들기보다 모방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핸들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산 제품이 최고. 저는 그 스티커를 엄지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진짜지. 해병대 시절 동료와 함께 타던 차량이 생각났습니다. 단단한 미국산 험비였죠. 그 시절의 기억은 제 가치관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조정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한국차는 결국 유행에 맞춘 깡통일 뿐이야.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한국차 같은 건 들여놓지 않을 거야. 내가 20년간 도로 위에서 본 한국차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트럭 엔진을 켜고 첫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햇살은 눈부셨고 도로는 평온했습니다. 화물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쥐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위태롭게 고도를 잃으며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도로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것 같았지만 제어가 불가능해 보였죠. 몇 초 만에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비행기는 곧장 도로 위로 추락했고 앞서가던 차량 3대를 덮쳤어요.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부서지는 금속 소리가 고속도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주변 차들도 급정거했고 순식간에 도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충격이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대의 차량이 거의 납작하게 으스러졌어요. 비행기의 잔해와 함께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참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른 침을 삼키며 트럭을 갓길에 세웠어요.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 겨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직접 충돌했어요. 지금 당장 구급차와 소방차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해병대 시절 응급처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한국산 SUV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체는 형편없이 찌그러졌지만 운전석 공간만은 온전히 보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성은 몇 걸음 비틀거리더니 자신의 차를 돌아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는데 이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클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머리에 작은 상처만 있을 뿐 혼자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클로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에어백이 정확히 터지고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줬어요. 차체가 충격을 흡수한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잔해에 짓눌려 있었지만 운전석 주변의 생존 공간은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차체는 엉망이 됐지만 승객실은 상대적으로 온전했습니다. 군 시절 봤던 차량 사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한국차가 이런 충격을 버텨냈다고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클로이는 검진을 받기 위해 구급대원과 함께 떠났어요. 떠나기 전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추락 현장 속에서 지켜진 단 하나의 생명. 전복된 한국차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 휴대폰이 사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부터 차량들이 박살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한국차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경찰과 소방관들이 도착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저는 목격자로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사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비행기가 고속도로로 추락한 거야. 세 대의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한국차를 탄 여성만 살아남았어. 기적이었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운전자는 어땠어? 많이 다쳤어? 제 대답에 아내도 놀랐습니다. 거의 멀쩡했어.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저녁 식사 중에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차. 제가 늘 깡통이라고 비웃던 그 차가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운전자를 살렸다니.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로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담긴 영상을 세상과 공유해야겠다고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 후 저는 영상을 정리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사고. 비행기가 고속도로에 추락했는데 한국차를 탄 운전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요. 예전엔 전투 훈련 클립이나 자동차 수리 영상만 올리던 계정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죠. 팔로워가 몇백 명 정도인 소소한 계정이라 큰 반응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영상이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놀라서 SNS를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비행기에 맞고도 걸어 나온다고? 이게 한국 자동차의 위력이지. 차량 보호 구조가 완벽했네. 생존 공간이 그대로 남다니 엔지니어링의 승리다. 처음엔 웃기고 신기했지만 댓글을 하나씩 읽을수록 점점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출근길. 회사 동료들이 제 영상을 이미 봤다며 몰려왔습니다. 제이콥, 너 인터넷 스타 됐네. 그 영상 진짜야?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점심시간,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여러 나라 언어로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자랑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자동차.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설계했다니.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저 검은색 SUV는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저 회사는 실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왔죠. 저는 이 모든 반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고를 다뤘습니다. 기자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트럭 운전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고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둘째 날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고 국제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공유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관심은 제가 아닌 그 순간을 버텨낸 기술에 향하고 있다는 거려. 며칠 후 항공안전위원회와 고속도로 순찰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행기 추락 원인은 엔진 결함과 조종사의 응급 착륙 시도였죠. 하지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고속도로에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견뎌낸 SUV. 그 차는 제가 늘 비웃던 한국 브랜드 소형 SUV였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자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에서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은 것은 차량의 안전 설계 덕분이라고 분석했어요. 충격 흡수 구조와 첨단 에어백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관의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모델은 우리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그 안전성이 증명된 셈이죠. 저는 이 모든 발표와 전문가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말들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 차만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던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로이는 태원의 집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클로이는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타박상과 긁힌 상처만 있을 뿐 심각한 부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이런 사고에서 이 정도 부상만으로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요. 클로이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클로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늘 깡통이라고 비웃던 그 차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차고로 나갔습니다. 10년 된 미국산 SUV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아내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 중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틀렸던 것 같아. 한국차에 대해서.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검색했어요. 그들의 역사, 기술 개발 과정, 안전에 대한 철학까지 깊이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안전 기술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새벽까지 자료를 읽다 보니 점점 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도로 위 차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브랜드가 아닌 각 차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달라진 제 관점을 느꼈어요. 그 한국차는 정말 대단했어. 비행기 충돌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했으니까.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 미국 차만 고집하던 사람 아니었어? 갑자기 한국차 찬양하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그날 퇴근 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친구들이 아빠 영상 다 봤대요. 아빠가 유명인이 됐어요. 저는 웃으며 에밀리를 안아줬어요. 그건 아빠가 아니라 그 차가 유명해진 거야. 에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빠가 많이 배우고 있어. 세상엔 내가 모르는 훌륭한 것들이 많다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사고를 깊이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안전 구조, 충격 흡수 시스템, 에어백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 기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 조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안전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왔죠. 한 기사에서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 테스트 센터를 방문한 내용을 다뤘어요. 그들은 다양한 각도와 속도에서 충돌 테스트를 수백 번 반복하며 차량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기술의 진보구나. SNS에 올린 영상은 이제 전 세계에서 2천만 뷰를 넘어섰고 각국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자부심, 어린 반응이 많았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차가 생명을 구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 정신의 승리.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은 단순한 사고 장면이 아니라 자국 기술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증거였던 거죠.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주말 바비큐 모임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영상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이콥, 그 한국차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다음 차는 한국차 살까 생각 중이야. 10년 넘게 미국 브랜드만 고집하던 이웃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까지 그래? 시대가 변하잖아. 좋은 건 인정해야지.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에밀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우리도 한국차 한번 시승해볼까요? 예전에는 즉시 거절했을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클로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답니다. 클로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전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대요. 제이콥 씨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당신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저를 초대한다니 생각해 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한국에 가도 될까?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잖아. 에밀리도 너무 좋아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은 군복무 시절 이후로 거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가본 적도, 그곳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비웃었던 기술의 탄생지를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 가보자. 다음날 클로이에게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는 제 영상을 이미 봤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다녀와서 우리한테도 자세히 들려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아닐까? 그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한국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모습, 한국의 문화, 음식 등에 대해 읽으며 기대감이 커졌어요. 에밀리는 특히 한국의 음식과 케이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비빔밥도 먹어봐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우리는 자동차 공장을 보러 가는 거야. 하지만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동차 강국이 되었는지, 그 기술력은 어디서 왔는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에밀리가 다시 한국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한국차 사고 싶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또 무시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브랜드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차고 차량과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업을 찾아봤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안전 기능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우와, 아빠가 자발적으로 한국차를 찾아보다니.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는 중이야. 아내도 옆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세던 미국 차에 대한 생각이.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차라면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가격을 보며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시승 신청해보자. 직접 느껴보자. 에밀리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요? 아빠 최고.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날 밤침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차를 허약한 깡통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으로 가서 그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 한국차 구매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클로이와 만났어요. 클로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저를 살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다니. 클로이의 눈에는 흥분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 번의 사고, 그리고 영상 한 편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보낸 안내원이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제이콥 씨,
동영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차의 안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흥미로웠어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죠.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난 한국인들의 끈기를 믿었다고.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폐허에서 이런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뿌듯해하셨을 텐데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 미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날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자동차 회사의 본사 방문, 연구개발센터 투어, 그리고 생산 라인 견학까지. 이건 특별한 기회예요. 보통 외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구역도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안내원의 말에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자동차 회사 본사로 향했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서 회사 대표들이 직접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제이콥 씨, 당신의 영상 덕분에 우리 차의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안전연구실 책임자인 김 박사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제이콥 씨, 저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듭니다. 모든 기술 개발의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회의실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이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모든 것을 설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첨단 장비들, 컴퓨터로 가득한 사무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엔지니어들. 안전연구실에서는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죠. 충돌 테스트 더미를 보며 저는 문득 클로이를 떠올렸어요.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생산 라인 견학에서는 자동화된 로봇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작업이 진행됐어요. 우리는 완성차가 출고되기 전에 최소 500가지 이상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이 정도 노력이면 당연히 좋은 차가 나올 수밖에 없지.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회사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이콥 씨, 저희 차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기술과 열정이 실제로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대표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로 생명을 지키는 것.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한국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브랜드나 국적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기술이야. 이제 그걸 알게 됐어. 에밀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어디 갈 거예요? 내일은 더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실제 충돌 테스트 센터에. 실제 충돌 테스트 센터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고 특히 중앙에 있는 대형 테스트 센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모든 차량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 시험까지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희는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모니터와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테스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관람석에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저와 가족, 그리고 클로이는 방우유리로 된 관람석에 자리했습니다. 곧 테스트 트랙에 새 차량이 등장했어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 모델과 동일한 SUV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고속 충돌 후 전복 상황을 재현합니다. 실제 제이콥 씨가 목격한 사고와 유사한 조건이죠. 엔지니어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차량이 고속으로 장애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차가 공중에서 회전하다 지면에 떨어지며 전복되었습니다. 충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컸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무나 실제 사고와 비슷했거든요.
테스트가 끝나고 엔지니어들이 달려나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미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체크하고 차체의 변형 상태를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운전석 주변 생존 공간이 완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더미에 기록된 충격은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준 이하로 측정되었고요.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군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점심 식사 시간, 회사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외국차에 대한 편견이 많은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가 브랜드, 모방 제품이라는 인식이었죠.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혁신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이군요. 오후에는 차세대 전기차 개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미래의 모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모습이었어요. 자율주행 기술,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더욱 강화된 안전 기능들. 에밀리는 전기차 디자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빠, 저건 정말 우주선 같아요. 우리도 저런 차 살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미국에서도 출시된대. 그때 한번 시승해보자. 마지막 일정으로 회사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이콥 씨, 저희 회사는 당신의 영상과 증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상자를 건네 주었어요. 시사 자리에서 회사 대표는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클로이 씨가 탔던 그 차량 모델의 안전 구조를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차량의 안전성이 더 높았다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후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고요. 10년간 수천 번의 테스트와 실패를 거쳐 개발한 것이 바로 클로이 씨가 탔던 그 모델의 안전 구조입니다. 저는 말을 잃고 말았어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것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금속과 엔진의 조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슬픔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엔지니어님, 당신의 노력이 클로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편견도 바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특별 제작된 모형 자동차가 들어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사고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었죠.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닙니다. 저희 안전 기술의 모든 요소가 상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제이콥 씨 가족에게 저희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동한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어요.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는 모습,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기술만을 믿어왔다. 하지만 그건 좁은 시야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국차를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안의 편견이 깨진 것이었어요. 그건 차에 대한 것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SNS에 새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 방문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난 한국차를 비웃었고 그 차는 생명을 지켜냈다. 이제 나는 자부심을 넘어서 한국차를 존경한다. 그건 단지 자동차가 아니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다. 다시 한번 큰 반응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지역 한국차 대리점을 방문했어요. 에밀리가 원하던 전기차 모델의 시승을 예약했죠. 판매사원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이콥 씨, 영상 봤습니다. 저희 차를 선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승 차량에 올라타며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정말로 이 차 살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과 안전을 선택할 거야. 운전대를 잡으며 그날의 사고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늘로 솟구쳤던 검은색 SUV, 그리고 걸어나온 클로이.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는 단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 한국차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발전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인들의 끈기와 혁신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폐허의 땅이 이렇게 눈부신 도시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보았죠. 그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특히 클로이의 생명을 구한 안전 시스템을 설계한 정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이 남았어요. 그의 개인적 비극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승화된 과정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저 브랜드 로고나 국적으로 판단했던 차들 뒤에는 이런 인간적인 스토리와 열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차 딜러십을 방문했어요. 이제는 창피함 없이 자신 있게 한국차를 시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전기차의 조용한 주행과 첨단 기능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아내는 안전 기능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판매 담당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안전성입니다. 기술이 생명을 지키는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그날 시승했던 한국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된 미국 차를 트레이드인하며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에밀리는 신차가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딜러십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출근길, 이제는 도로 위의 다양한 차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브랜드나 원산지가 아니라 그 차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지,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한국차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제이콥, 정말 180도 바뀌었네. 그 열렬한 미국차 옹호자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데는 늦은 나이가 없는 것 같아. 내 고집이 깨지는데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야 했다니. 신차가 배달된 날, 전 가족이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반짝이는 새 차를 보며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역동적인 디자인, 최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안전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첫 주말, 저희는 시골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조용하게 달리는 전기차 안에서 에밀리는 뒷좌석에서 태블릿으로 차의 기능들을 하나씩 탐험했고, 아내는 편안한 조수석에서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창밖 풍경을 즐겼습니다. 한 달 후, 클로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비행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자동차 동호회에서 안전 운전과 차량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며 브랜드 충성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때로는 우리 모두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고. 오늘도 출근길, 저는 새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밝게 빛나고 조응이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의 노인정 엔지니어가 선물한 모형 자동차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담은 상징이 되었어요. 거울을 조정하며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라는 끔찍한 순간이 있었기에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클로이의 생명이 구해졌으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하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애국심은 단순히 자국 제품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졌든 뛰어난 가치와 안전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건 더 나은 미래, 더 안전한 세상 아닐까요? 뒤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에밀리가 졸린 눈으로 교복을 입고 나오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한테 우리 새 차 자랑해도 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차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 자랑스러울 거야. 에밀리는 궁금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함께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란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도로에 들어서며 창밖으로 다양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브랜드 로고나 원산지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제 인생을 바꿨고 제 시선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 가장 큰 교훈을 가져다주는 법이니까요. 앞으로 달리는 제 차의 모습이 창 유리에 비쳤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기술의 결정체,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제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탄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